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돌봄 공백 해소 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봄이 파견. 장애 아동 정년기에 초등학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협업 강화. 장애 발견 시 의료, 보육기관, 부모가 체계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정부 장애 아동 지원 종합대책 발표. 둘, 배우 진구 헬런 켈러 캠페인 홍보대사 위촉. 시청각 장애인 돕는다. 배우 진구 미랄복지재단 우리는 헬런 켈러가 될 수 없습니다.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 진구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촬영으로 시청각 장애인 어려움 알게 돼 도움 되길. 셋, 점자 유도 블록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김예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넷, 교육부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에서 신청 가능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는 이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5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8회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돌봄 양육에 대한 공공서비스 강화 등이 담긴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은 양질의 교육, 보육 서비스 제공 위한 부처 간 협조체계 강화, 장애 조기 발견과 치료 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모든 아동들이 문화, 체육,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돌봄 양육에 대한 공공 서비스 강화를 통한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장애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양질의 교육 보육 서비스 제공 위한 부처 간 협조 체계 강화와 관련해선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특수교사 처우 개선 및 유인책 마련,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강화, 특수교사가 없는 유치원 등에 대한 순회교육 확대 등 장애 아동이 의무교육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도록 노력합니다. 어린이집 재원 중인 장애 아동도 특수교육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지며 장애 아동이 정년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협업을 강화합니다. 장애 조기 발견과 치료, 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및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미수검자 안내 강화 등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와 검진 항목 획수 확대, 검사 항목 세분화 등 문지표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장애 발견 시 의료, 보육기관, 부모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부모 대상 상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또한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하고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모든 아동들이 문화, 체육,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휠체어 그네 등 놀이기구, 안전 인증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장애 아동 관련 시설에 예술 강사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를 파견해 문화, 체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18세 미만 중증 장애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98개 수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장애 아동 가족 대상 문화 여가 프로그램, 부모 교육 상담 및 자조 모임 결성 지원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 가족 대상 휴식, 상담 지원을 강화합니다. 장애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관련해선 장애 조기 발견 홍보와 교육, 돌봄, 복지, 의료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방안을 마련합니다. 장애아동 및 부모 지원 관련 누리집을 개편하고 오는 9월부터 개인, 가구별 소득 재산 분석을 통해 맞춤형으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을 도입해 장애아동 지원 서비스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또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아동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등 종합통계 작성 방안을 모색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진구가 미랄복지재단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명 캠페인 우리는 헬런 켈러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하 헬런 켈러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헬런 켈러 캠페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단독법인 헬런 켈러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대국민 서명 캠페인입니다. 헬런 켈러법은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시청각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시청각 장애는 보고 들을 수 없어 외부와 소통의 단절을 겪는 중증의 장애임에도 현행법상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구분돼 있지 않아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랄복지재단은 헬런 켈러 캠페인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헬런 켈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진구는 지난 12일 개봉한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에 출연하며 시청각 장애인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게 돼 해당 캠페인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구가 주연을 맡은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돈만 빼고 세상 무서울 거 없던 제식, 진구, 듣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손끝으로 세상을 느끼는 아이 은혜, 정서연, 내 가짜 아빠를 자처하면서 시작된 특별한 만남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 이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안겨주면서도 남다른 감동을 전합니다. 진구는 연기였지만 이번 작품을 찍는 3개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깜깜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활하더라도 본인만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며 우리 주변에 내 생각보다 큰 힘듦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랄복지재단 헬런 켈러 캠페인과 더불어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가 시청각 장애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진구가 참여한 우리는 헬런 켈러가 될 수 없습니다. 서명 캠페인은 온라인을 통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모아진 서명은 추후 국회로 전달돼 법안 제정 촉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김예지 의원은 점자 유도블럭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인도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 기준 등은 하위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자 유도블록이 이동편의시설의 일종이라는 것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점자 유도블럭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편이고 점자 유도블럭 위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의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예로 점자 유도블럭을 명시하고 점자 유도블럭 등 이동편의시설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많은 여야 의원들께서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셨다며 모든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은혜,
교육부와 이사장 이정우 이하재단, 한국장학재단은 5월 18일 9시부터 6월 17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웹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및 웹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 21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 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를 함께 줘야 하므로 이들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임의 동의, 2015년 이후 하였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일에서 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 소득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초, 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구간에서 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적용합니다. 참고로 2021년 1학기에는 현재 4월 말 집계 기준까지 약 76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 3,758억 원, 학생 1인당 약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 전화 1599-2000번, 1599-2000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1:1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